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올해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 매력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흘렀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서울시는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열정적으로 추진해온 이 모든 사업들은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촘촘한 복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제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도시의 매력을 조금 더 높여가려고 합니다. 도시가 매력이 있어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부흥해서 더 잘 살 수 있고 결국 복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로 환원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도시의 매력은 뭘까요? 도시의 매력은 서울 시민과 세계 시민 누구나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게 되면 일자리와 산업은 저절로 풍요롭게 되겠죠. 그래서 2024년 서울시는 그간의 동행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매력 도시로의 대개조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시정계획 중에 매력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공간 대개조 전략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는 현재 어떤 모습의 경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종로, 세운상가 일대 정말 도심 한복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태 괜찮아 보이십니까? 정말 안타깝죠? 서울 한복판이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게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도시공간의 모습은 우리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의 현재 도시 수준과 경쟁력에 부합하도록 서울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그려내는 종합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강 인근의 수변과 시민 여러분이 매일 걷는 길거리를 아름답게 바꿔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그려내겠습니다.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도시의 여유 있는 경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계 글로벌 탑5 도시인 런던, 파리, 뉴욕에는 녹지가 즐비합니다. 미국의 뉴욕은 실제로 도시 중심부의 반을 녹지에 할애해서 녹지 비율이 무려 26.8%에 달한다고 합니다. 녹지는 공기 정화 효과, 소음 차단 효과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삭막한 도시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굳이 교외까지 나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풍부한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우선 종묘부터 퇴계로 일대를 바꾸겠습니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일대 도심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고 주거단지도 정비하겠습니다. 호화마트홀은 시설이 낡아 2017년부터 외부 대관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부지에 전문 클래식 공연장과 열린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서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주택가 옆에 황량하게 버려진 공원 부지를 숲속 쉼터, 체험장으로 만들어서 운동, 휴식, 레저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100년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울 도심 한복판의 송현동 부지를 2022년 10월에 시민 여러분께 개방했었는데요. 북악산을 배경으로 탁 트인 공간 참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도 열린 녹지 공간을 계속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미술관도 공원 부지에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보시고 녹지공원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올해 설계에 착수하고 시설물이 향후 추가되더라도 푸른 공원과 잘 조화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공간의 미래 구상을 발표하면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변과 감성입니다. 2024년도에도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품격 있는 수변 라이프를 우리 동네 물길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하고 핫플로 부상한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 1호 수변 거점 공간입니다. 2024년에는 수변 거점 공간 8군데를 새롭게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변을 구심점으로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수세권으로 재편해서 퇴근길에 운치 있는 수변 풍경을 즐기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시고 슬리퍼 차림으로 집 근처 수변 카페에 찾아가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새로운 일상의 풍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한강, 서울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캠핑, 조깅 등 시민의 일상을 즐겁게 품어내는 공간이자 국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날 서울의 보배로운 자원입니다. 영국의 런던 아이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런던의 상징물이자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대관람차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을 상징하는 대관람차를 조성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름다운 서울 풍경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심 끝에 디자인을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퀴살이 없고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굉장히 매끈하고 세련된 형태인데요.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리는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늘공원에서는 짚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로 연결된 그런 이동 수단이죠. 예,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탁 트인 경관 또한 너무 아름다워서 서울 도심과 남산, 북한산의 자연 경관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링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서울의 관광 명소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재미와 매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서울항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26년 개항하는 서울항에 앞서서 24년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선착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서울항이 개항되면 5,000톤급 크루즈가 한강에 정박할 수 있고 한강을 출발해서 제주항까지 유람하는 크루즈 관광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서울항은 서울의 매력을 더하는 수상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한강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가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교통체증이 없어서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단 25분 만에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는 미래 서울의 핵심 수상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 곳곳을 연결하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4년도에도 한강에서는 연중 행사와 축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들섬, 세비섬, 뚝섬 유원지 일대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의 즐거움과 작은 기쁨은 재미있고 기발한 디자인에서도 나옵니다. 귀엽고 창의적인 캐릭터나 디자인에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일이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서울시는 이미 벤치와 햇빛 가림막으로 국내외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강을 재미있고 기발한 디자인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는 그늘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텐트 없이 가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지역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늘막과 벤치를 대폭 확충하고 물 위에 곡선형 산책로나 휴게 공간을 늘려서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한강에 편안하게 방문해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력특별시 세 번째 분야는 신나고 재미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국내 발레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서울시 발레단을 창단합니다.
서울시가 발레단을 만들면 48년 만에 세 번째 국립발레단이 생기는 건데요. 국제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 여러분의 발레 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3377 관광시대를 열어갑니다. 3천만 관광객 유치,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기간 7일, 그리고 재방문율 70%를 목표로 관광의 질을 높여서 서울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서울 페스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이미 K컬처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6월에는 서울의 매력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인 서울의 달이 여의도 상공에 뜨고 내립니다. 시민들께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5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서울 문화의 밤으로 지정합니다.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야간에 개방을 하고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서울 문화의 밤과 야간 공연 관람의 날을 연계해서 1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야간 문화공연 전용 관람권을 제공하는데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밤에도 매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매력특별시 네 번째 분야는 첨단, 창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콘텐츠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조 산업이 서울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미래 먹거리 신산업인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창조산업 분야가 세계적 수준의 산업 생태계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동대문에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 센터를 개관합니다. 서울 바이오허브는 기존에 관이 주도하던 스타트업 육성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합니다.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회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데요. 기대되실 겁니다. 민간 전문기업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유망 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4월에는 서초구 우면동에 서울 AI 허브가 개관됩니다. AI 허브는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 공군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UAM,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공공 분야에도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도봉구 창동에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 개관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다양한 첨단 기술 전시와 체험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고부가가치 산업은 단연코 창조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창조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0조 원을 넘어섰고 매년 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글로벌 창조산업을 견인하는 서울 창조산업 허브를 서울의 중심 남산에 조성합니다. 창조산업 허브가 조성되면 그 공간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매칭이 돼서 아마 활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꿈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 광장과 고척돔에서 롤드컵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해외 관광객 5만 명이 방문했고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행사 자주 개최해야 되겠죠? 서울은 e스포츠 종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울 e스포츠 위크를 매년 11월에 개최합니다. 서울은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해외 유수기업과 투자자본을 집중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주요 도시 금융산업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 순위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은 141억 불로
2021년에 이어서 역대 2위가 예상이 됩니다. 세계 1위 풍력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사가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서울 금융 3대 축의 원활한 사업 연계를 통해서 권역별 금융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의도뿐 아니라 중구, 종로, 강남구도 벤처, 핀테크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뷰티 패션은 이미 전 세계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뷰티 패션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대문 뷰티 패션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패션 복합문화 공간 DDP 쇼룸도 3월에 개관하니까 방문하셔서 세련되고 힙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멋지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력특별시 5번째 첨단 교통도시입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에 서울시가 또 한 번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을 시도합니다. 기후동행 카드로 월 6만 5천 원만 내시면 서울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고 실물 카드로도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전기사 없이 스스로 교통 상황을 감지하고 달리는 미래의 교통수단입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심야 자율주행 버스부터 확대해서 미화원, 경비원과 같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계천이나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 관광 상품도 출시해서 미래 교통수단과 관광 프로그램의 융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도시 브랜드 확산입니다. 작년에 서울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기획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가 시민의 일상과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졌나요? 이미 일부 품목은 완판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향은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의 추억을 기억하실 수 있는 향도 한강, 남산 등 테마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일명 핫플레이스에 굿즈샵도 열 계획입니다. 연말 DDP의 첫 오프라인 샵을 이미 열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여름 석양을 브랜드화해서 2024년도의 색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색은 매년 새롭게 지정이 될 텐데요. 올해에는 이 스카이 코랄색을 시정 곳곳에 반영하고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DDP 등 건축물의 서울빛으로도 투영해서 한강의 석양, 낙조를 세계적으로 브랜딩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특별시입니다. 서울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발걸음을 굳건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시의 매력을 높여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수록 서울시의 동행정책은 더욱 확대됩니다. 저는 서울시 대표 동행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성과들은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복지 울타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동행특별시의 대표 정책들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겠다, 고품질을 하겠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사실이 꺼려지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평수를 늘리고 사양을 고급화해서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이 그림들과 같이 재정비할 겁니다. 24년에는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 호가 지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청년 계층과 같은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전월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는 월세 비용을,
신혼 부부들에게는 임차 보증금 이자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서 주거 부담도 덜고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핵심 주거정책 중 하나죠.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고층 아파트로 재탄생시키고 시민 여러분께 공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결실을 맺습니다. 모아타운 1호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첫 삽을 뜹니다. 계획하고 있는 전체 대상지가 서울에 196곳이 있는데요.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시재생을 명목으로 주택 공급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의 숨통을 더 틔우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한번 하려면 각종 규제에 심의에 절차가 정말 많고 복잡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겠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모두 104곳이 있는데 더욱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취임하면서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 세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는데요. 2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의 미래인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호시설을 떠나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타인, 사회와 고립되어 지내는 이른바 고립운둔 청년이 서울에만 12만 9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원 대상을 800명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안심소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작년 7월부터 3년짜리 소득보장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파란 부분은 본인들이 버는 부분이고요. 붉은색 부분은 서울시가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도와주는 하우상박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심소득은 근로의욕을 자극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도움은 조금 받지만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복지 시스템입니다. 작년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가정에 대한 중간조사를 해봤더니 음식과 의료서비스, 교통비와 같은 필수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고 우울감, 스트레스나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도 개선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로소득도 증가해서 국내외 많은 석학 등 전문가분들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득보장 실험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500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드리면서 좀 더 유의미한 소득보장 정책 실험 결과를 도출한다면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재정 한도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꿔보겠다는 각오로 난임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키움센터 등 초등돌봄 강화, 서울형 키즈카페, 오케이전 조선 등 아이의 탄생과 육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호점을 개관한 후에 현재 18곳에서 운영 중인 키즈카페는 계절이나 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창의적인 시설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지금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총 8만 6천여 명의 아동이 방문을 했고 만족도는 무려 9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200곳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최근 늦은 임신과 다태아 출생 증가 등 임신 출산 경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태아는 조기분만, 저체중 등 질병에 취약해서 장기 입원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출생 다태아에게 2년간 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 돌봄 비용의 90 내지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했던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역시 이용자 만족도가 9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인기가 좋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5만 명까지 지원하려 합니다. 양육가정의 외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말일까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서울시는 가정 형편 등을 사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서울런을 통해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온라인 무료 지원을 통해서 코칭을 받은 멘티가 대학에 합격하고 다시 멘토링에 참여하는 등 희망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서울런을 통해서 사교육 참여율이 47.7%에서 40.2%로 낮아졌고 교육격차 해소 효과는 90.9%를 달성했습니다. 학습 역량과 수업 이해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 서울런을 통해서 교육 지원을 받고 진로를 찾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라던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도 있고 서울론을 통해서 남들과 동등한 선에서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다는 학생,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저희 말에 울컥했다면서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의 사례까지 개천용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서울론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찾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론 회원의 기본 학습 이력과 패턴, 시간 등을 분석해서 최적 과목과 강좌를 추천해주는 AI 맞춤 학습 강좌 추천 기능을 도입합니다. 서울론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중위소득 80%까지 그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삼고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1,04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 폐업률도 22년의 증가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 현안 진단, 개선 컨설팅, 사업 정리 컨설팅, 재도전 사업 자금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인 가구 지원은 제가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추진한 1호 공약이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이 중에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무려 38.2%입니다. 많은 1인 가구 시민의 삶이 불편하고 외롭지 않도록 병원 안심동행, 전등 수리 등 주거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사회관계망 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소아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뜩이나 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인데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병원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모님들의 호소에 걱정이 매우 큽니다. 서울시는 우리 아이 안심의원 9곳, 안심병원 9곳, 전문센터 3곳을 지정 운영해서 야간 휴일에도 상시적으로 소아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아이 야간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야간 응급시 처치법과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여러 가지 마약 관련 사건으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재활을 위한 기관은 단 2군데밖에 없어서 치료시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마약류 위험에 빠진 시민들이 하나의 시설에서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센터와 전문병원인 참사람병원, 검찰, 경찰, 법원 연계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과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교통약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에게 버스요금 월 5만 원을,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도 교통비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이동불편 완화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를 증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지하철 인력사 1동선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23년 기준 인력사 1동선 확보율은 95%로 이미 주요 선진국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더 나아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모든 역사에 1동선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은 완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속도는 더욱 비슷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동행매력특별시의 기반이 되는 안전 분야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상 속의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가치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킴이와 주변의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심경보기를 23년 연말에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 1만여 명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원 등 생활 밀접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에 인공지능형 CCTV도 설치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 소방서까지 실시간으로 CCTV 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신속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인 가구의 밤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 보안관은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안심이 앱에 혼자 이동할 때 실시간 관제 역할을 하는 안심 영상과 안전한 보행길을 추천해주는 안심 경로, 사전 등록한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제공하는 안심 친구 기능을 추가합니다. 더 이상 서울 시민이 사회적 범죄로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동행하겠습니다. 22년에는 관측 역사상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이에 따른 시민 피해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1단계로 상습 침수 지역인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에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건설하고 2단계로 사당역, 한강로, 길동에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도 방제 성능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빗물 배수를 책임지는 빗물 펌프장을 강남, 서초, 영등포 등 8군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시설이 완공이 되면 대규모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수해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구현될 것입니다.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은 약 30%로 버스, 승용차 등에 비해서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우선 25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를 신규 교체하고 역사 내에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역주행 방지 장치를 547대 신규 설치합니다. 노후 에스컬레이터 43대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하철 역사의 경우에 승강장 간격이 넓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까지 자동 안전발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최소화하는 등 서울의 지하철을 꼼꼼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한 출퇴근을 보장하겠습니다. 최근 건물 붕괴, 철근 누락, 인명피해 등 각종 부실공사에 따른 아파트 붕괴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제조업, 서비스업보다 2~3배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공발주 공사 과정, 즉 설계, 시공, 감리, 발주의 과정에서 수십 년째 뿌리내려온 고질적인 관행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3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 과정에서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과 핵심 사업을 촬영하는 등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24년부터는 모든 공공발주 공사장과 민간 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 관리를 확대 시행합니다. 건전한 건설 문화를 가로막았던 각종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추락했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장애 원인 규명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웠습니다. 2024년 서울시는 공공 데이터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해서 행정 전산자료 이중화 및 백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종 디지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만약에 EMP 공격이 가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을 의미하는 EMP 공격은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안보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데이터 센터, 지하철 1, 2호선 관제센터 등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별로 EMP 방호 지침을 신규 제작하고 시설별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 서울형 방호 대책을 수립해서 도시 기능을 위협하는 어떠한 디지털 재난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계획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길었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서울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2024년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도시를 따뜻함으로 채우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1000만 시민이 행복하신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서울시의 힘찬 비상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